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과연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소나타 차량이 전주 또는 남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서울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냈던 백기종 팀장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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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천 별장에 이곳에 24일 또는 25일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문이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자, 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치밀하게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은 예. 5월 3일에서 4일 쪽으로 순천 쪽으로 벤틀리 차량 1800을 타고 좀 내려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발표대로라면은 거기에서 지문이 유병헌 회장의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면은 예. 이제 두 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곳에 자기가 기거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뭐 정말 신중하게 그 안에 생활하면서 장갑을 사용했다라거나 아니면 지문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만졌다라든가. 예. 또 하나는 정말 그 검찰 수사본부 측에서 보면 안 좋은 얘기지만 네. 사실은 그 교란 작전에 말려서 정말 그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주연급은 정작 그곳에 없었다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3일에서 4일에 누구죠? 이재욱 씨. 예, 예. 이재욱 이재욱. 씨가 태워서 거기를 데려갔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만약에 그 순천에 간 거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장소를 제1의 장소는 가짜 유병헌이가 있는 것처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정말 안전한 어떤 은거 지역에 은신을 시켜두는 예. 그런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욱 씨가 거기까지 태워다 줬다는 그것도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게 근데 이재욱 씨의 이제 진술이라면? 그게 이제 CCTV라는 게 도로에 설치됐다거나 아니면 방범망, 교통망 내지는 다른 CCTV상 정말 유병헌 회장이 얼굴이 정확하게 찍힌 거라든가 예.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재옥 회장의 이사장의 진술에 의해서 또 CCTV에 진짜 진술한 그 부분에 벤틀리 차량이 다녀갔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병헌 회장이 순천에 잠입했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수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 경험칙상 보면은 검찰에서 그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전략상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 수사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원래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이 구원파 신도들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유병헌 씨를 숨겨주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읽혀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병헌 씨 도피를 도와줬다 그래서 순천에서 지금 4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네. 뭐 생수라든지 과일을 받아서 갖다 준 사람, 또 대포폰을 해준 사람, 숙소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숙소 이렇게 제공해 준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입을 단 한마디도 안 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욱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자들 갔을 때 뭐 회장님 저 뒤에 건물에 계실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면은 뭐 혹시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뭔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로 아까 백기종 팀장님 말한 대로 이게 가짜 유병헌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별장에 머무는 것처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시간 머물렀는데 지문이 전혀 안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24시간 장갑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일이거든요, 기간이. 그러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다고 유병헌 씨가 이 손에 있는 이 지문을 다 그냥 이렇게 문대서 없애버릴 정도, 보통 그 정도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기꾼이나 강력범죄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 지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머물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예. 그렇다면 근데 실제로 누군가는 유병헌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건너온 유병헌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지금 신모 여인도 따라가서 현장에서 지금 이 검찰 수사관들이 닥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시비를 걸면서 지금 못 예. 들어오게 했고, 네. 그렇다면 유병헌 내지는 유병헌 행세를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근데 지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병헌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병헌 행사를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고밖에 지금 추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유병헌 주변에 있어서 이 유병헌을 숨겨주기 위해서 신도들 상당수가 철저하게 지금 공모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읽히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검경 특히 검찰 수사팀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좀 온 국민적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300여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있는 세월호 때문에 국정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예. 또 19일 날 눈물도 흘리시고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지문이 채취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빨리 하는 방법은 그 정황상 뭘 해야 되냐면 거짓말 탐지기가 지금 98%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은 안 되는 부분이나 네. 이 수사에 과연 이 신모 씨라든가 이재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데서는 수사당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어렵더라도 빨리 실시를 해서 지금 이 진술이 진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수사 정황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쓰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수사기관에 제시를 하면 예. 그냥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지금 눈치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되고 누군가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 코치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려면 사실은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네.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근데 지금 이제 김민희 변호사님 말씀을 알겠는데 네. 이제 사실 수사 일환으로 이게 진실이 뭔가 또 추적을 하기 위한 지금 수사력이 온통 지금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서 그렇죠. 밝혀낼 수 있으면 좋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91년도에 지금 그때도 유병헌 씨가 한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치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소환을 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사실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를 했었는데 그때도 중간에 그 유병헌에게 돈을 전달해준 핵심책이 송재화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이 송재화 씨란 분도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근 1년 가까이를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예. 네. 유병헌 씨가 이제 법정에서 본인이 나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이 돈을 맨 처음에 받아갔던 송재화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송재화 씨가 법정에 비로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법정에 나와서 이제 유병헌 씨한테 자기는 돈 건네준 적 없다라고 위증을 해서 예. 그 위증죄로 지금 구속을 시켰고 그러면서 사건이 풀려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유병헌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유병헌 씨에 관련된 사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는 자세로 간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순천에 머물렀던 것은 맞느냐, 그 별장 또는 순천에 있었던 것은 맞느냐,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보면은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늘 따라다녔던 신모 씨 여성, 30대 여성도 거기에 어쨌건 있었고, 그렇죠. 지금 지문이 그 양 씨, 운전해준다는 그 양모 씨 여성의 지문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말고 유병헌 회장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측근들과 같이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또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5월 3, 4일경에 순천을 왔다는 걸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숲속의 추억이라는 그 별장에 예. 기거를 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 동안 지문이 하나도 지금 검출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그러나 그곳에 과연 엑스트라로 신 씨라든가 그 자기 측근들 추 씨라든가 또 이게 추 씨가 누구냐면 그 전남 지역 그 동부 총책입니다. 예, 예.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과연 정말 내가 도피하는데 핵심 인물들을 과연 엑스트라로 사용을 했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지문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지문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일부러 그걸 그렇죠. 의식하고 그러니까 노력했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네. 다른 곳으로 안가나 비트로 도주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예. 은폐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지문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사 경험칙상 보면은 정말 지능적인 도주범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측근들도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양모 씨, 지금 추모 아니죠. 씨, 신모 씨. 이제
예를 들어서 측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우리를 뭐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거에 대비해서 여기 와서 도피하고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예. 정작 주연급인 유병헌은 보호하자는 얘기고 또 본인도 내가 여기 머물렀다는 동선이 파악이 안 되고 행적이 추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 굉장히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문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가능성 두 개 다 지금 상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우리가 상정한 가능성, 실제로 거기 없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정말 할 수 있는 검찰, 경찰 이게 잡을 수 있는 능력 밖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생각이네요. 네, 지금 그 EF 소나타가 그 전주 지금, 또는 남원에서 발견됐다고 지금 하는데요. 전남 3이나 6둘 6하나 은색 EF 소나타거든요. 네네. 이 차량이 지금 전북 지역에서 출몰 해서 검경 수사팀이 지금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고 예.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차량 안에 그러니까 25일 날 송치제 순천 그곳을 벗어나서 지금 거의 지금 5일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유병헌 회장이 타고 도로라든가 소로라든가 국도를 이용해서 전북 지역까지 갔다고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검문검색이 강화돼 있고 또 설령 뭐 심야나 새벽을 틈타서 간다고 손 치더라도 예. 지금 주간에 저렇게 운행을 한다라든가 하는 거는 내가 잡혀도 좋다는 그런 생각 아니면 저렇게 운전하는 양모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탑승하여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것도 어떤 교란 작전의 일환이고 원래 유병헌 회장의 그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도피 A플랜, B플랜, C플랜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A플랜하고 B플랜이 뭐냐면은 A플랜은 소위 말하면 검찰의 수사라든가 경찰의 수사가 미친다 하더라도 안전한 금수원이나 금수원 일대에 장기 잠복하면서 대책을 논하는 거. 예. 두 번째는 그것이 허물어질 때 지방의 또 다른 충성파, 우호적인 그 신도도 있는 곳에 장기 은신하는 거. 마지막이 뭐냐면은 네. 그런 게 다 무너졌을 때 밀항이었습니다. 밀항.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순천에 잠입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수가 가깝잖아요. 예. 여수가 항구, 광양항, 그다음에 소포구들이 꽤 있고 밀항하기에는 남해안에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그 경비를 허물어뜨리고 어떤 거점을 확보해서 밀항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 검찰이나 경찰이 급습을 하지 않았나 예.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치제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도주할 때는 만약에 그 유병헌 전 회장이 그곳에 있었다는 가정을 친다고 하면은 예. 신모 씨를 또 변씨 부부 있잖아요. 염소탕집. 예. 그 변씨 부부가 세 사람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자, 검찰이 처음에 어디를 쳤습니까? 정작 쳐야 될 곳을 먼저 못 치고 변모 씨 부부가 있는 염소탕집을 쳤는데 거기서 예. 상당한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예. 그때 300m 변모 떨어져 씨들이 있다는 곳이 별정했어요. 소동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격렬한 저항을 하면서 소리를 아주 그냥 질렀어요. 예. 그때 신모 씨가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도피하는 사이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됐죠. 나는 한국말 할 줄 몰라요. 뭐 예. 영어를 하면서 왜 이래요 하면서 굉장한 또 거기서 그 실랑이를 했단 예, 말이죠. 30분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예. 약 1시간가량에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과연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그곳에 그 사람들 배치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가장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되는 건 밀항 거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밀항을 할 수 있는 거점에 들어가서 경계가 느슨한 탐을 타서 밀항을 해버린다 하면 정말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자, 변호사님, 교수님, 지금 저 지도를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문이 나오지 않은 곳이 숲속의 별장인가 하는 곳이 저 별장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염소탕 식당이 3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변모 씨 부부가 시간을 끌어준 거고요. 그리고 별장에 갔더니 거기서 신모 씨 그 여성이 또 시간을 끌어줬고, 자, 여기서 지금 차량이 발견된 EF 소나타 차량이 발견된 전주 또는 남원 쪽은 여기서 어느 방향이죠? 예, 지금 구례 방향입니다. 구례 방향입니까? 예. 저쪽으로? 네네. 아, 그리고 여수는 더 아래쪽인 거죠? 여수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아래쪽인 것이고. 이 순천 송치제 쪽에서 여수까지 많이 잡으면 40분,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면 3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수가. 여수까지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차량이 남원 또는 전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실제로 그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교란 작전일 가능성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잘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이분들이 정말로 발 빠르고 준비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장녀 섬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에서 이게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서 범죄인 인도에 대한 이의 신청 재판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점에 대해서 변론을 해줄 만한 최적의 변호사를 사실은 수소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를 지금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장남 같은 경우도 지금 공항에 갔다가 어디선가 뭐 이렇게 해서 어디선가를 통해서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이나 이제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서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출국 금지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예. 검찰이 어느 단말기를 통해서 누가 확인했는지를 금방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예. 누군가 말로 지금 구두 보고되는 그 지휘 계통 라인에서 지금 정보가 샜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요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파 신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유병헌 씨 일가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 그렇게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그 측근들 도와줬다는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조직표를 본 그 사람들이지만 구원파라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는데 또 다른 측근들, 또 다른 운전해주는 사람들, 또 다른 비서, 또 다른 조력자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신도가 지금 대략 전해진 걸로 보면 2만에서 3만을 잡고 있습니다. 예. 2만에서 3만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일반 정말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물론 구원파 그 기독교 복음 침례에 들어간 그 신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탈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병헌 일가의 그 비리가 특히 그 밖에 나간 자제들, 자식들이 그 호화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비리가 있었나 하는 그런 놀라운 당황을 하고 정말 이런 비리의 일가라면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교주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섬나 씨 같은 경우는 90일 원래 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출국했지 않습니까? 예. 문진 미디어 뭐 김필배라든가 또 저 유대균 말고 저거 있죠. 김혜경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씨. 네. 근데 이제 이 유선납 씨는 미국의 90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프랑스에 들어가 가지고요. 90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 기간 중에 예. 프랑스 임시 거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 조직적으로 미리서부터 예상을 해서 이랬느냐. 그럼 이런 상황 알고 도주를 한 거예요, 프랑스로. 그래서 거기서 알려진 바로는 3년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재옥 그 이사장이 구속이 됐지만 또 다른 예. 그 키맨이 이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도주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면서 도피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구원파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계열사들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직원들이 전부 신도들로 이 신도 내지는 그 가족들하고 또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단순한 종교적 어떤 결사체다 이러면 예. 종교 지도자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리들은 떨어져 나오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운명 공동체까지 같이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 뭐 문제보다 훨씬 더 지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래서 유병헌의 조력자들이 요소에 정말로 많이 숨어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차량이 어쨌건 EF 소나타가 전북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네. 팀장님께서 지금 수사를 하신다면요. 네. 거기서부터 어떻게 추적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현직에 있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네. 사실은 25일 날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구례 방향으로 도주한 루트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의 그 검거 비상령이 떨어지고 경계 강화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 검문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그 소나타를 타고서 장시간 동안 도로를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전주나 전북 지역, 남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지금 알려진
상황을 보면 네. 이게 교란 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차량이나 또 다른 조력자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은신을 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문제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도로를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 도주한다는 건 정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도피를 하는 사람 생각이라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타고 타시군구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추정을 해볼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교란 작전하고 예. 다시 원래 있었던 순천에 조력자가 많은 충성파 신도들이 많은 순천 지역이나 아니면은 천해지 본사 지역 본사가 있는 여수의 일대라든가 아니면 안도에도 뭐 그 사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허를 찌르고 난 이후에 네. 다시 안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들어와서 예. 조력자를 통해서 어떤 거점을 확보해서 은신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해경이라든가 모든 그 항만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전문 브로커들하고 예. 그다음에 선사나 선박 관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병헌 그 씨의 밑에 그 사업체 뭐 조선소라든가 선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서 남해안 공해상으로 빠지는 것도 사실은 그 경계만 풀어서 나가면 굉장히 쉽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공해상만 뜨면 유병헌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중국에도 1000여 명의 구원파 신도들이 사업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라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은 사실 밀항하기가 굉장히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뭐 치안 질서라든가 해양 경비가 굉장히 강화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동남아 일대 다른 곳은 자기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인데 지금 검경에서는 해경이라든가 각종 항만 시설 관계된 그 세관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계가 느슨한 심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한밤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경 수사팀에서 이런 점에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예. 지금 하고 있으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예. 대비를 하시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 보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유병헌 씨가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별장, 순천의 별장에서 유병헌 씨의 지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측근들 함께 있는 것으로 또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측근 3명의 지문은 나왔는데 유병헌 회장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유 씨가 이 별장에서 타고 달아났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EF 소나타 차량은 전주에서 발견됐지만 실제로 전주로 유병헌 씨가 이동했을 가능성보다는 교란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들으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은 어떤 점에 좀 착안하고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까 그 화면 그 별장 화면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왔던 별장 화면 그거 좀 보여주고요. 변호사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뭘 착안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아닌가. 예.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도주를 돕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돌아가는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원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아까 가령 EF 소나타를 전주 쪽으로 몰고 가면서 중간에서 또 다른 차가 와서 태워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랬겠죠. 네, 근데 기수까지는 않았겠죠. 지금 어쨌든 적법 절차 때문에 예. 차량에 대해서 매번 트렁크를 열어본다든지 뭐 100% 이렇게 검문 검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예. 일흥의 검문 검색만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서 예. 실은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냥 많이 이렇게 주변을 잘 지켜보시다가 예. 최선을 다해서 신고해 주는 것이 그냥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참 그 특수부 검사 출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하구나 싶은데요. 지난번에 왜 나이도 고령이고 네. 관절염도 앓고 있다고 하고 네, 네. 이런 거친 생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친 생활도 견디기 힘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체포됐던 신모 씨 같은 경우 대포폰 지금 거기 몇 대 뺏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계 분석하면 통화 내역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 통화를 하게 된다면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어떤 과학 수사가 검찰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형태의 단서를 잡았다면 사실은 진작 이렇게 이 포위망 손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은 잡아서 구속시키면 전부 다 그냥 끝까지 진술 거부권 묵비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예상됐던 상황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툭툭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교수님, 김경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